이제 대망의 고등수학 하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여러분. 조합. 이거 조합만 하면 이제 고등수학 하 끝나고 1학년 과정을 완전히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 순열이라는 것과 조합은 하나의 단원이거든. 근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의 단원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양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고액 여기서는 두 개로 나눠서 순열 따로, 조합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따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조합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제 개념 정리 처음에 이제 조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한번 또 숙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열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 조합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 생각보다 좀 쉬워. 내용이 쉬운 게 아니고요. 앞에서 순열을 배웠기 때문에 쉽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합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조합의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뽑는 거야.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건 뽑아서 줄까지 세우는 액션, 두 가지 액션이 이렇게 들어있었다면 여기서는 뭐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치, 뽑는 액션만 하겠다는 거야. 뽑는. 예를 들어서 5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고 싶으면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이나 또는 P라는 개념, P라는 개념을 쓰거나 아니면 팩토리알 그런 개념을 써.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세케들을 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뽑아서 줄 세우지 말고 그 3명을 뽑기만 하자는 얘기야. 그 3명이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둥글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아니다. 이게 둥글게를 하고 있는 그것도 아니야. 그냥 3명이 모여가지고 있잖아. 좀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이서 막 지그재그로 막 졸라 댄스를 추는 거예요. 댄스를 막 하면서 댄스를 막 추는 거야.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3명이서 막 이러고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어요. 3명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약간 이런 느낌을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냥 뽑기만 한다. 근데 뽑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C를 쓰는데요. 이거는 컨비네이션의 첫 글자 뭐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읽을 때는 컨비네이션이라고 읽어, 정확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냥 C라고 읽겠습니다. NCR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얘를 계산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써보면 돼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요. 이렇게 뽑는다. 우리 P라는 기호 기억나나?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줄 세운다. 이게 OP3이었거든? 이 기호를 쓸 일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기호는 왜 나오냐면 문제에서 얘를 계산하래. 이렇게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5, 4, 3까지 이렇게 곱하는 거죠. 여기가 3이라고 해서 여기가 3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3이라는 것은 이게 몇 개 있다. 그렇지. 3개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항상 P를 쓸 때든 C를 쓸 때는 나중에 이제 확통 더 나가면 H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이고 파이도 배우게 될 텐데 무조건 뭐뭐 중에 뭐뭐를 이걸로 가는 거야. 뭐뭐 중에 한국말 그대로 어순이 똑같아요. 뭐뭐 중에 뭐뭐를 이것도 똑같아. 뭐뭐 중에 뭐뭐를 이렇게 한국말이랑 어순이 똑같아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5개 중에 3개를 5개 중에 3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어순 우리 한국말이랑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세요.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줄까지 세우시고요. 5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세요. 이거야. 선생님 근데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선생님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개념이 이거잖아요. 5개 중에서 3개를 일단 뽑아요. 그치? 뽑은 다음에 3명을 줄 세워요. 이건데 왜 처음에 이걸 배웠어요?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을 왜 세워요?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걸 먼저 공부해야죠. 그리고 나서 3명을 줄 세우면 되잖아요, 선생님.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인간은요, 똑똑한데, 인간은 똑똑하긴 한데, 컴퓨터처럼 빠르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인간은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걸 먼저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줄 쓰면 안 되지. 다시 줄 쓰지 마. 이걸로 다시 뽑는다를 다시 역추론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요, 이런 관계야.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이 줄 세우는 이 액션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세요 이거야. 오케이? 뽑은 다음에 일이 안 끝나는 거지. 그리고 3명을 줄 세우세요. 3팩토리얼. 요렇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미 앞에 순열 시간에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요 놈을 계산하는 방법과 요 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O 커비네이션 OC3이라는 요 놈은 일단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래 놓고 나서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이, 너네 3명 줄 서지 마. 줄 서 있지 말고 그냥 모여만 있어봐. 줄 서지 마. 이거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했을 거야, 수열 시간에, 수열 시간에. 줄 서지 마의 개념. 줄 서지 마. 줄을 세울 때는 3팩을 곱하는 개념이었다면 가가지고 줄 서지 마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야? 3팩으로 나누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울 이 조합의 수, 이 C, 컨비네이션이라는 요놈을 계산할 때는 앞에서 배웠던 순열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인간은 무조건 뽑아서 줄 세우는 액션을 다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줄 서지 마. 요걸로 가겠다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순서가 순열 다음 조합인 거야. 그러니까 뽑아서 줄 세우는 게 당연하니까 조합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순열을 배워야 되는데, 인간은 이걸 한 방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지금 두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뽑아서 줄 세운다. 뽑아서 줄을 먼저 세우고 가까이 가서 줄 서지 마. 이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퍼미테이션 P를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런 개념인데, 맨날 이제 이걸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 왜? OP3이라는 기호는 잘 쓰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OP3이라는 개념이 543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몸으로 지금 숙달된 상태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는 액션은 5개 중에서 일단은 몇 개를, 그치? 3개를 뽑아서 줄까지 세운 다음에 가가지고 줄 서지 마,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거 우연일치입니다. 이거 OP3이 여기 3인 건 우연일치고 3개를 쓰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3팩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그럼 계산을 할 때는 럭셔리하게 이렇게 둘이 약분이 되고 이렇게 둘이 약분이 돼서 2. 그래서 답은 10이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10이에요. 이게 이제 컨비네이션 C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뽑아서 줄을 다 세우는 순열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가까이 가가지고 줄 서지 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괜찮죠?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컨비네이션에 대한 계산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빈도수가 높은 조합의 수라고 해가지고 이건 좀 외우는 건데, 이제 이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외우는 방법이지 계산법이 아니야. 이거는 외우는 방법이고 계산법이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한번 해볼게요. 4C라는 놈을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다? 얘는 4 곱하기 3을 먼저 해줘.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 다음에 가가지고 줄 서지 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둘이 약분이 되면서 2, 3은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5 컨비네이션 2를 만든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5명 중에서 일단 2명을 뽑아서 줄까지 다 세운 다음에 가까이 가서 줄 서지 마. 이거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조금만 연습해보면 금방 스피드가 붙어요. 알겠죠? 그래서 5, 2, 10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C3, 6C3. 6C3 같은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6, 5, 4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줄 서지 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슉슉 없어지면서 얘가 20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C3 같은 경우도 7C3 이런 거 계산을 해달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7, 6, 5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3, 2, 1로 나눠주면 슉슉 없어지면서 이거 얼마? 35. 지금 계산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8C4. 8C4 같은 경우에는 요 놈이 8, 7, 6, 5. 그 놈을 뭘로 나눈다? 4, 3, 2, 1로 나눈다. 아이고, 이건 힘드네. 이렇게 하면 이게 2가 되니까 2, 5, 10. 둘이 곱하니까 이게 70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9C3도 여러분들 연습을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면 9C3 같은 경우에는 9, 8, 7. 그걸 뭘로 나눈다? 3, 2, 1. 이렇게 해가지고 쓱 3, 4, 10인데 10이랑 7 하니까 84. 이렇게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요. 계산 연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얘를 하면서 끝난 것 같아. 근데 말이요. 지금 얘네들은 빈도수가 매우 높거든. 빈도수가 높다는 게 이제 문제에서 출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 얘네들밖에 안 나와. 얘 보면은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 소름 돋을 거예요. 얘네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합이라는 C를 배웠거든요. 근데 조합 계산을 거의 안 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 얘 외우고 있으면. 얘는 빈도수가 매우 높으니까 마치 단어처럼. 단어? 4C는 6이다. 이걸 하나의 단어로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4C가 나오면 걔는 우리가 6처럼 보여. 그냥 6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5C는 10이다. 외우는 거야 이거. 단어처럼. 단어장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돼요. 6C3은 20이고 7C3은 35고 8C4는 70이고
93은 84다. 이걸 마치 단어처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빈도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다가 선생님이 괄호 열고 뭐라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놨냐면 내가 외웠던 방법, 난 이렇게 외웠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쉬워. 이거 여러분들 쉽기 때문에 금방 외워지고 이 방법을 몰라도 그냥 외워져요. 이게 무슨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금방금방 외워진다. 근데 나는 이렇게 외웠어. 4C는 매칭을 시킨 거야 이거랑. 4 더하기 2는 6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계산 방법이 아니라 이거 외우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그 연상법. 얘가 6이라는 걸 쉽게 외우는 방법은 4 컨비네이션, 4C는 4 더하기 2는 6. 그래서 6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저 억지예요, 억지. 미안해. 듣기 싫은 사람 다 패스해. 얘는 5, 20. 얼마나 귀여워. 5, 20. 5 곱하기 2는 10. 이게 입에 배어 있잖아. 5, 20. 그 다음에 얘는 63빌딩이라고 써놨네요. 여러분 63빌딩 알아요? 여의도에 가면 졸라게 높은 63빌딩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제일 높았지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롯데월드 타워 있어가지고 그냥 개발렸죠. 옛날에 63빌딩 졸라 컸어요. 졸라 63층까지 있다네. 어머 막 건물이 막 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 밑에 있으면 우와 막 이랬었는데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그리고 막 색깔이 막 금색이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금인가요? 막 이러고 막. 자 아무튼간 63빌딩 이거 뭐예요? 이거 63빌딩이랑 20이랑 무슨 선생님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63빌딩에 그 졸라 꼭대기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데가 있대. 엄청나게 큰 이렇게 밥 먹는 데가 있는 거야. 거기에 졸라 큰 테이블이 있대. 졸라 큰 테이블. 장난 아니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엄청 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쫙 앉아서 밥을 먹는데 몇 명이? 20명. 20명이 한꺼번에 밥을 처먹을 수 있는 졸라게 큰 테이블이 있다고 여러분들 외우면 돼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아니,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63빌딩의 꼭대기에 가면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에 졸라 큰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몇 명이 20명이 밥을 드실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테이블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63빌딩 하면 바로 뭐야? 20명 떠올라야 돼요. 정말 억지죠? 근데 63빌딩에는 20명이 한꺼번에 밥을 처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야. 연상법. 계속 하실 거예요? 계속 할 거야. 이거랑 비슷해. 여러분, 5, 20. 입에 배어있는 구구단. 5, 20 됐죠? 이것도 약간 입에 그 배어있는 구구단을 좀 이용하는데, 선생님, 얘는 7C, 3은 35. 이거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뭔가인데요? 여러분, 7, 5, 35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이거 완전히 입에 배어있지 않니? 7, 5, 35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 구구단을 외자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외쳤다. 바로 그거. 좀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자 7, 5, 35 이렇게 7, 5, 35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말고 하나도 더 했다가 애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 처먹어가지고 안 하는 게 있는데 8, 7, 56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그거 했다가 교육 먹어가지고요. 그건 안 하고. 그거는 좀 완전 억지거든. 그거는 8, 7, 56 이거 완전 억지여가지고 그건 좀 생략을 하시고 요거 7, 5, 35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외쳐주시면 7 컨비네이션 3이 35라는 게 금방 외워져요. 금방 외워져. 그 다음에 요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뒤에다가 그냥 외우라고 했는데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강의를 보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선생님 기도 하나 할게요. 제발 외우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선생님의 이 모습 간절하게 부탁드릴게요. 제발 7C4 8C4는 70 8C4는 7 외워주세요. 이거 외울 수 있잖아. 나머지는 선생님 외우는 방법을 다 알려줬잖아. 그치? 8C4는 70 8C4는 70 제발 외워주세요. 외웠죠? 그만 외워지죠? 8C4는 70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빈도수가 높은 게 이제 93이야. 이제 93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내리고 하나를 올리면 돼요. 하나를 내리고 하나를 올린다고? 선생님 내리고 올리면 84가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잘못 외우면 어떻게 돼요? 잘못 외워볼게요. 그럼 하나를 내리고 하나를 올리는데 반대로 올리고 내려봐. 그럼 얘 올리면 얘가 10이 되고요. 얘 내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여러분 써보는 100이? 100이는 익숙하지 않는데? 여러분 100이 하면 떠오르는 남자들은 100이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102보충대라고 있어요. 끔찍한 곳이에요.
끔찍한 거. 선생님이 그 배기보충대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훈련을 하러 갔는데 배기보충대 정말 추워요. 선생님 겨울 군번인데 정말 춥고 끔찍해. 선생님 이걸 딱 보면은 자다가도 갑자기 막 추워. 추웠거든 그때. 추워. 너무 추워. 이름이 그리고 배기보충대예요. 무섭죠. 그래. 이것은 끔찍한 숫자다. 100이는 끔찍한 숫자다. 그리고 얘네들 다 이렇게 좀 귀여운 숫자들인데 얘만 왜 100이야? 이상하지? 그래서 이상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는 이걸로 가자고. 안 헷갈려요 이거? 진짜 안 헷갈려요. 여러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상하잖아. 100이 이상하잖아. 100이 보충돼 이상하잖아. 잘 가. 이렇게. 그래서 84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PPT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진짜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라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연습은 해야죠 한번. 선생님 진짜 이거밖에 안 나오죠. 90% 이거밖에 안 나와. 자 시작. 4 더하기 2는 6 5 20 63빌딩에 어떻게 한다고요? 20명이 한꺼번에 밥 처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7, 5, 35 됐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죠? 외워주세요. 제발 외워주세요. 70. 그리고 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린다니까. 그래서 얼마? 84다 이렇게.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올리고 하나 내리면 으아! 온몸에 오한이 무서워 살발해 배기보충돼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깔끔스럽게 컨비네이션을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진짜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있잖아. 잊었다 싶을 때 한 번 다시 봐봐. 이러면서 컨비네이션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이거 있잖아요. 4 컨비네이션 2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서 자, 이 짓거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 컨비네이션 계산을 할 일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비네이션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컨비네이션의 성질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성질. 여기에 C라는 요놈을 막 계산을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만들어냈다. 그렇지. 여기까지 만들어냈다. 이 C라는 놈을 이렇게 팩토리얼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 근데 이거 수년 시간에 배웠거든요. NPR이라는 놈, 요 놈을 여러분들이 팩토리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 근데 그거 가르쳐 드릴 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NCR이라는 놈은 R팩, N마 R팩분의 N팩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맞죠? 어떤 모션을 내가 보여줬는데 이렇게 기억을 했잖아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일단 귀찮아. 일단 귀찮으니까 N명 다 서봐. 이거 한 거야. 됐죠? 그럼 N명을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걔네들한테 가는 거지. 그치? 거기는 R명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쓰지 말아야 될 몇 명이 더 있어. N-R명이 더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한테 가서 말하는 거야. 야! N-R명 너네 줄 서지 마. 줄 서지 마. 줄 서지 마의 개념이니까 N-R명 너네 저리 가. 줄 서지 마. 이거였잖아. 그래서 P라는 놈도 역시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었거든? 그럼 같은 원리야.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는 놈은 바로 계산이 안 돼. C라는 놈은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P라는 놈 먼저 이 짓거리를 한다고 했죠. 맞죠? 먼저 어쩔 수 없이 N명 중에 R명을 뽑아 줄 세운 다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네 R명 줄은 서 있지 마. 모여만 있어. 줄 서지 마.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걸 R팩으로 나눴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순열 시간에 요 P라는 놈을 이렇게 뭘로 바꾸는 방법? 팩토리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을 곱해서 얘가 나온 건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갑니다. N명 중에서 R명을 뽑고 싶어. 뽑기만 해야 돼. 근데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그냥 N명 다 서봐 일단. 다 서봐. 그냥 줄을 쫙 세운 거야. 그죠? 그런 다음에 걔네들한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다음에 말하는 거야. 야, N-R명 너네 꺼져. 줄 서지 마. N-R명 너네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줄 서지 마. N-R명 너네 줄 서지 마. 이거 한번 해줘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일 안 끝났어. 또 하는 거야. 그럼 너네 R명도 줄 서지 마. 그러니까 줄은 서 있지 말고 모여만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줄 서지 마. 그래서 R명 줄 서지 마. 이걸로 가는 거야. 줄 서지 마로 그냥 다 끝내버려. 알겠죠? 얘도 줄 서지 마. 얘도
줄 서지 마. 귀찮으니까 다 서. 그 다음에 줄 서지 마. 이렇게.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줄 서지 마를 2번 해줘야죠. 처음에 줄 서지 마는 너네 꺼져. 줄 서지 마, 꺼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여만 있어, 꺼져. 모여만 있어, 줄 서지 마. 약간 이 느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4C라는 요런 놈 만나도 팩토리얼로 바꿀 수는 있어. 바꿀 이유는 없죠. 이걸 6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바꿀 때가 있답니다. 바꿀 때는 뭐냐면 일단 귀찮으니까 4명 다 서봐. 근데 여기 서 있지 말아야 될 2명 너네 꺼져. 그리고 2명도 줄 서 있지 마. 이 느낌으로 가는 거야. 꺼져, 줄 서지 마. 약간 이 느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네들이 문자로 나와도 팩토리얼로 아주 산박하게 변신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 N 컨비네이션형, NC형이랑 NC1의 계산법을 여기 줬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P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P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했죠. NP0은 1이다. 이렇게. 그리고 NP1은 N이다. 이렇게. 둘이 비슷하네요, 선생님. 그리고 얘는 사실 의미를 해석해도 바로바로 답을 낼 수 있는데 얘는 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포코는 1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기억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포코는 1이다. 포로 끝나면 1이다. 코로 끝나면 1이다. 포코는 1이다. 코스, 포코는 1. 무조건 결과 1. 앞에 뭐든 상관없어. 무조건 결과는 1. 포코는 1이다. 이걸로 가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PC는 ghost. PC는 고스트다. 저번에 P 하면서 그 억지 했는데 이게 그 ghost 이렇게 했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이렇게 ghost 이러면 돼요. 근데 PC는 고스트, 고스트는 귀신. 여러분 귀신 보이나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귀신이 보이는 사람은 받아들여야지. 귀신이 보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해야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운명적인 것 같아요. 귀신이 보이는 사람은 일단은 어딜 먼저 가야 되고 일단 정신병원에 먼저 가야 되고 그렇잖아. 여러분 귀신이 보이면 일단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말짱한데 귀신이 보여.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정신이 말짱하지 않은데 귀신이 보이는 거는 헛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빨리 정신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아무튼가 고스트 형님,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지금 고스트거든. 고스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야? N.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0이 아니야. 0은 보이는 거야. 0이잖아. 0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고스트. 보이지 않는다. 살짝 안 보이게. 그럼 N은 그대로 N으로 출력이 되겠죠. 마찬가지야. 고스트. 싹 N.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의 멘트를 좀 기억해 놓으면 아주 조금 빠르게 컨비네이션 또는 퍼미테이션을 계산할 수 있다. 포코는 1이다. PC는 ghost. 됐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알고 있어야 굉장히 빠르다. 빈도수가 매우 높은 컨비네이션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기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조합의 수의 성질. 여기는 이렇게 힘들게 써있네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N-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거든. 여러분 10명이 이렇게 있었어. 10명 있었, 여러분 빼고 10명 있었는데 여러분이 돈이 좀 있어. 돈이 좀 있어가지고 맛있는 걸 좀 사주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근데 3명밖에 못 사줘. 3명밖에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3명밖에 사줄 수가 없어. 10명을 다 사줄 수가 없어. 그럼 3명을 뽑아야 되잖아. 근데 야, 내가 너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나랑 같이 올 사람 손! 이러면 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뽑기 곤란해지겠죠? 그쵸? 그때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같이 밥 먹을 3명을 뽑는 게 아니라 집에 보낼 7명을 뽑는 거야. 집에 7명을 보내버리면 뭐야? 집에 7명을 보내버리면 걔네들이 가면서 남은 애들이랑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 되잖아요. 약간 그 얘기거든? 똑같은 경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집에 갈 10명 중에서 7명을 뽑아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야, 선생님이 방과 후에 어디 청소하라고 했는데 나랑 같이 청소할 사람 3명. 나머지 7명 집에 가. 이러면은 7명이 딱 갈 거야. 집에 갈 거하고 다 뛰어가잖아. 그쵸? 약간 그런 느낌. 내가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것보다 10명 중에서 7명을 뽑는 게 좀 더 수월하다면 10 컨비네이션 3을 계산할 때 얘를 10C7로 바꿔 계산을 해도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조합의 수의 성질.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C의 성질입니다. 그걸 그냥 일반화 시켜 놓은 거지.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싶은데
그게 마치 n개 중에서 n-r개를 뽑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더라. 오케이?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10명 중에서 7명을 뽑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상황과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상황은 같구나. 이게 바로 조합의 수의 가장 아름다운 성질 중 하나예요. 됐죠? 그럼 얘들아 쓸 때는 지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올리고 지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올렸지만 보통 계산은 다 이쪽 방향이겠죠, 여러분들? 이 계산보다는 이 계산이 좀 더 빠르다고. 왜냐하면 이 계산은 이게 10, 7이니까 여러분들이 10, 9, 8, 7 이런 식으로 계속 몇 개를 써나가야 돼. 이거 7개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고 나서 또 나누는 거야. 이걸 7, 6 이런 식으로 5 이런 식으로. 자, 이 짓거리 하고 싶나요? 아니면 딱 3개만 써서 밑에 3개 써서 약분하고 끝내고 싶나요? 당연히 이거 하고 싶죠. 계산의 결과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컨비네이션 C의 성질인데 쓸 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썼지만 당연히 우리가 얘를 실제 문제에서 이용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주는 이런 거 10, C, 9를 만나면 보자마자 바로 10C1로 바꾼 다음에 GHOST 그래서 얼마야? 10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겠죠, 여러분들. 나중에는 졸라 빨라지면요 10C9는 바로 10이야. 나중에 조금만 연습하면 계산이 굉장히 빨라지고 이 계산이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알려줬던 BC는 고스트, 4코는 1 그쵸? 그 다음 컨비네이션 C를 팩토리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두라라라라락 빈도수가 매우 높은 컨비네이션을 외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C라는 놈의 특이한 유형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바로 그거. 우리 수능에서도 되게 6가지 유형 여러분들 공부했잖아. 그치? 뭐뭐가 이웃하도록, 뭐뭐가 이웃하지 않도록, 그리고 남녀교대로,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에 뭐뭐가 오도록, 그리고 교란순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조합에서도 그런 게 몇 개 있어.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 여러분들 많지 않으니까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자. 뭐뭐가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 뭐뭐가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 항상 선생님은 이런 타이틀을 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아버지께서 굉장한 능력자다. 이거는 약간 사회를 비판하는 거야. 이건 사회를 비판하는 약간 그런 아버지께서 굉장한 능력자다. 뭐냐? 여러분들 회사에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요. 아니 뭐 학교도 그렇죠. 학교 사립고등학교 비리 졸라 가는데. 아무튼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학교에 관련된 무슨 되게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럼 나 뽑혀 안 뽑혀? 무조건 뽑히죠. 이미 심사위원들 마음속엔 내가 있어, 거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약간 그래. 그거를 철저히 밝혀내서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도록 단절을 해야겠으나, 근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굉장한 능력자다. 아버지께서 굉장한 능력자면, 심사위원들 마음속에 이미 걔가 있다고, 이미 뽑혀 있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버지께서 굉장한 능력자다. 자, 일단 재미로 하는 거야. 웃자고 하는 거야. 그럼 보기를 보고 한번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봅시다. A, B, C, D, F 6사람 중에 3명을 뽑아. 그래서 회사에 지원을 한다. 3명 뽑는 거야. 근데 이때 회사에서 A가 포함되도록 3명을 뽑는 경우가 있어. 아니, A 아버지가 졸라 높아. 회장이야, 회장. 회장이면 가능하죠, 여러분. 솔직히 이건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회장인데. 여기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일단 거기서 약간 칭찬을 좀 해줘야지. 일단 그건 인정하시고. 회사에서 A가 포함되도록 3명을 뽑는다? 이미 심사위원들 마음속에는 A한테 하트 뿅뿅 날리고 있어요. A는 이미 뽑힌 거야.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몇 명? 그렇지, 5명이 남아요. 이 5명 중에서 안타깝지만 이미 1명을 뽑았으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3명을 뽑고 있었는데 이미 얘는 뽑혔다니까. 그치? 얘네들 중에서 2명을 더 뽑으면 되니까 5명 중에서 몇 명? 2명을 더 뽑는다. 어머? 5, 20. 외운 거 그대로 나와요. 됐죠? 아니 선생님 그러도록 문제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정말 아니야. 여러분 얘만 계속 나와요. 계속 죽도록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끔찍한 얘기가 써있네. 뭐뭐가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를 포함할 수 있다면 뭐뭐를 포함하지 않도록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뭐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참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전날에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전날에 살인사건 무슨 얘기냐? 똑같은 문제인데 A, B, C, D, F에서 6사람이 3명을 뽑는 회사의 지원을 똑같이 했어. 이번엔 회사에서 A가 포함되지 않도록 우와 약간 공포물인데요. 추리를 좀 해야 되네. A가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가 면접관인데 기다렸어. 근데 A가 오지 않아. 알고 봤더니 A가 전날에 살인사건의 피해자래요.
그쵸?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돼요. 가상현실이에요. A를 이렇게 죽여버리면 된다고. 6사람 중에서 3명을 뽑는데 A가 포함이 안 되고 싶으면 A가 전날에 살인사건으로 이렇게 죽으면 돼요. 그럼 몇 명 남아? 그치? 5명 남죠. 안타깝지만 5명이 남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몇 명을 뽑아주기만 하면, 그렇지, 3명을 뽑아주기만 한다. 전날에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얘는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5C3을 만나면 5C2로 바로 바꿔치기 할 수 있고, 아이고 520. 그래서 내가 빈도수가 매우 높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좀 다른 게 나온다 하더라도 있잖아, 여러분, 컨비네이션에 C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꾸면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나와요. 됐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2개의 테마를 보내버렸습니다. 자, 이제 7번째 테마.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 악수하는 경우의 수. 이게 악수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형의 개수인데, 이게 졸라 재밌어요. 5명이 2명씩 악수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자꾸 그 나이를 공개하게 되는데, 옛날에 선생님 진짜 어렸을 때야. 이거 진짜 어렸을 때야. 선생님 진짜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 중에 이게, 이런 게 되게 많았어. 여기 남자 5 나오고, 막 여자 5명 나와가지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퀴즈를 풀고 막. 보통 5명. 굉장히 많아. 그거의 원조가 이제 가족 오락관이라고 해가지고 막 남자 5, 여자 5, 막 고요 속에 외치고 와! 그럼 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막 그런 프로가 이제 인기가 장수하고 그러니까 막 그거에 비슷한 다른 프로가 나와가지고 막 그랬어요. 또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 막 벌칙 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막 한 명 막 울타리에 가둬놓고, 이렇게 울타리에 가둬놓고 막 살려주세요 막 연기하고 있죠. 근데 진짜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 왜냐하면은 시간 제한이 걸려 있어.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같은 팀원들이 문제를 풀지 못해. 아니면 상대편이 먼저 문제를 풀면 밑에가 열려. 팍 열리면 빠지면서 물에 펑.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봤어. 지금 봤어. 분명히 봤어. 그러니까 그런 약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1번, 뭐 쉽게 어느 정도 막 좀 상의하고, 야, 뭐야, 그거야. 뭐 2번 뭐 조금 상의하면 이제 풀 수 있는 거였는데, 3번 문제 이게 나온 거야. 5명이서 악수를 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지금 5명 중에서 1명이 뭐 하고 있어요? 울타리에 들어가 있거든? 울타리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뭐 한 거냐면, 악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빨리 나랑 악수하자. 자, 1번. 자, 2번. 서로 막 악수를 한 거야. 진짜로 악수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 너 몇 번 악수했어? 이러면은, 나 몇 번 악수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려고 한 거지. 근데 문제가 뭐야? 1명이 저기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조금 제일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니? 내가 얘를 왼손을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악수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그럼 얼마나 헷갈려, 임마. 오른손, 왼손. 내가 지금 뭐 했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복 있잖아. 나랑 그 사람이랑 악수를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은 카운팅을 하고 나도 카운팅을 하지. 물론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거 카운팅을 하고 하니까 중복이 됐으니까 우리가 한 걸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네? 이 생각을 했겠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 했나 봐. 그쵸? 그래서 악수를 하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도 5명이 2명씩 악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하면,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럼 진짜 할 거야. 어떻게? 5명 만들어 놓고 A가 악수하는 경우는 B랑 악수할 수 있다. A가 악수할 수 있는 경우는 C랑 악수할 수 있다. A가 악수할 수 있는 경우는 D랑, 이렇게 다 노가다를 부르르 뛸 거야. 됐죠? 근데 이 짓거리를 하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배운 게 바로 C, 조합이에요. 조합. 5명이 2명씩 악수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자, 악수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냐면, 5명이 있을 때 내가 약간 신 같은 존재인데, 야, 너랑 너 일어나봐. 이렇게 한 거야. 너 일어나고 너 일어나봐. 자, 지금 내가 2명을 선택해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럼 걔네들이 악수를 했다고 하고 앉으면 돼. 다시 앉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2명을 선택만 해주면 알아서 그 둘이 뭐 한다고? 악수를 한다고. 눈빛으로 서로 악수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악수를 진짜 시킬 필요 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선택만 해주면 알아서 2명이 악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5명이 2명씩 악수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52였대요. 그래서 수학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 경우의 수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 그 자리에만 있었어도 바로 이거 여기까지야 이러고 끝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52를 52 이렇게 외웠겠죠. 정말 깔끔하게. 됐나요? 그래서 이게 악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뽑기만 하면 끝난다. 자, 악수하는 방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뒤에 뭐라고 돼 있죠? 괄호 열고 도형의 개수.
이 도형의 개수를 하기 위해 잠깐 간단하게 악수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악수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내가 일일이 다 세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뽑히기만 하면, 2명이 뽑히기만 하면 알아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그걸 악수했다고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바로 도형의 개수예요. 자, 원 위에 7개 점이 있다. 원 위에, 원이 이렇게 있대. 그래 놓고 원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점을 7개 찍은 거야. 됐죠? 근데 이들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뭐의 개수를? 자, 직선의 개수. 자, 도형의 개수를 세래요. 자, 직선의 개수를 센다고? 이렇게 세겠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자, 이거 언제 셀 거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색깔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물론 색깔펜이 없어도 되겠다. 센 다음에 여기다가 1개, 2개.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셀 거야? 이거 말도 안 되지. 그치? 말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의 개수를 셀 때는 진짜로 다 연결해서 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직선이 만들어질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 자, 직선은 점이 몇 개 있으면, 그치? 서로 다른 점이 2개 있으면 직선이 알아서 만들어지겠죠. 여러분한테 직선을 진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점 2개를 뭐만 해주면, 뽑아주면 알아서 직선이 만들어진다. 요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그래서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 7개가 있었잖아요. 그 7개 중에서 2개를 뭐만 해주면, 자, 뽑아주기만 하면 알아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컨비네이션 C가 나왔는데요. 자, 보통 여기 2로 끝나는 건 이건 외울 필요도 없지. 왜? 암산할 수 있어요. 7, 6을 2, 1로 나누겠다는 얘기는 7, 6에 41을 반으로 쪼개서 뭐야? 21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암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암산하면 안 돼요. 내가 하라는 암산은 해도 돼. 선생님 암산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이 정도 암산은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7 컨비네이션이 뒤에가 C2로 끝날 때는 암산을 할 수 있구나. C2로 끝날 때는 계산이 쉽구나. 이걸로 같이 매칭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C2로 나오면 계산이 쉽구나.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계산이 쉽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도록 이 정도는 암산해 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아무튼 7, C2. 그래서 20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들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자, 여러분 직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으면 선분의 개수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선분도 역시 마찬가지야. 선분은 직선이랑 좀 달리 직선은 점 2개를 연결했을 때 무한히 확장하라는 얘기거든. 그쵸? 무한히 확장하라는 얘기. 자, 이 경우에는 선분, 자르란 얘기야. 정말 말 그대로 잘려있는 선분, 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직선의 개수를 세라고 해도 어차피 얘는 뭐 이걸 세는 거랑 요거 선분 요걸 세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요 선분의 개수를 셀 때도 7개 중에서 2개를 초이스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반직선이라서 여러분들 얘를 굳이 넣는 건데, 반직선은 뭐냐면 두 점을 가지고 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한쪽은 직선이라는 얘기야. 한쪽은 무한히 확장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 선분의 개수가 이만큼이었거든? 그럼 선분이라는 것이 지금 요걸 선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반직선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쭉 늘려서 반직선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쭉 늘려서 반직선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한 선분당 반직선이 몇 개? 2개씩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선분의 개수만큼 몇 배가? 그렇지. 2배가 반직선의 개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직선밖에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선분이나 반직선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이 정도까지는 넣어봤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이들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자, 삼각형의 개수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괜히 지었네요. 여기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다고요. 자,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점 3개를 뭐 했어요?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죠? 선생님 이거 할만한데요? 이게 어떻게 할만해? 이걸 다 어떻게 그릴 거야? 직선보다 더 빡세죠? 그쵸? 이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삼각형의 개수를 선생님 이거 다 세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삼각형 어떻게 만들었죠? 점 3개를 뭐만 해주면, 그치? 초이스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내가 점 3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지네끼리 눈빛 교환을 하면서 뭐야? 삼각형의 하나가 마법진처럼 만들어지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7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3개의 점을 초이스만 해주면 알아서 그냥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아이고 빈도수가 매우 높네요. 7호 35. 그래서 35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도형의 개수를 세봤습니다. 자, 이제 뒤에 것도 좀 연습을 해보자. 그림과 같이 10개의 점이 있다.
자, 이들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이들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직선의 개수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직선의 개수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진다고요? 점이 2개. 직선이니까 점을 2개만 초이스를 해주면 된대. 근데 지금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10개 중에서 선생님 2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가야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내가 요 점이랑 요 점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런 직선이 만들어지죠. 아니, 그런데 이 점이랑 이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도 똑같이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괜찮아요? 아니, 이 노란색 직선과 이 빨간색 직선은 같은 직선이야, 다른 직선이야? 같은 직선이잖아. 완전히 똑같은 직선이잖아. 근데 이 두 점을 뽑았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과 이 두 점을 뽑았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은 분명히 같은 거라서,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 번 세면 안 되지.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 얘는 직선이에요. 하나, 둘, 셋, 4개예요. 이거를 4번 세. 4번 센 다음에 4개라고 말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C라고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직선을 여러 번 카운팅을 하게 된다고요. 그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중복이 발생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지점이냐. 이렇게 일직선 위에 점이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개를 뽑아서, 그치? 2개를 뽑아서 직선을 만들면 그게 다 중복이란 얘기예요. 그게 다 중복이야. 이렇게 4개를 가지고 2개를 뽑아 만든 직선은 다 똑같은 직선이니까 그 중복을 제거시켜 줍니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4C를 뺐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이 직선을 3개는 세야 되거든? 근데 이 직선을 완전히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완전히 날려버리고 1을 더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이 직선을 보내버린 다음에, 날려버린 다음에 1을 추가시키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 직선을 세긴 센 거잖아. 그쵸? 자, 요런 느낌으로 몇 번 진행을 하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 보입니까? 요런 행동을 여러분들이 몇 번 해주면 된다고요? 5번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뒤에다가 곱하기 5 해주면 돼요. 됐죠?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10C2는 요것도 이제 암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9, 90이네요. 90을 반으로 쪼개니까 얼마? 45. 45에서 요직거리를 5번 하겠습니다. 얘가 얼마냐고요?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 그리고 거기다가 1을 더하니까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5겠죠? 마이너스 5를 5번 해주니까 마이너스 25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다? 그치? 20이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깔끔하겠네. 됐나요? 같은 원리예요. 이들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일단 귀찮으니까 10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이란 삼각형은 다 만들자, 이런 뜻이야. 아니, 그런데 삼각형은 조금 특이해서 이렇게 일직선 위에 점이 4개가 있잖아. 얘네들을 가지고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열심히 3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직선이 만들어져. 이거 삼각형 안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제거시켜줘야 돼. 일직선 위에 있는 4점을 가지고 3점을 뽑아서 만든 건 삼각형이 아닌 직선이니까 이걸 제거시켜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 직선이랑 똑같이 뭔가를 더해야죠. 이거 더하면 안 되지. 왜? 얘는 직선을 구하는 거였고 직선을 다 제거시키면 안 되니까 직선을 하나 추가시키는 과정을 했는데, 얘는 지금 삼각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직선이 있었으니까 그 직선을 제거시킨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얘는 추가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이 같은 짓거리를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깔끔하게 계산해 주시면 10C3. 우와, 10C3 이건 계산을 해야 되네요. 내가 아까 90%라고 했습니다. 100%라고 안 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3이고요. 쉬워요, 계산이. 4, 3, 10인데 10 곱하니까 얼마? 120. 120개에서 빼래요. 자, 얘는 쉽다. 얘를 4 컨비네이션, 4C 1로 바꿔주면 얘 ghost. 그러니까 4, 4, 5, 20. 20을 빼주니까 답은 100이네요. 이렇게 삼각형의 개수는 100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촉깔끔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인 것 같은데, 다음 그림처럼 평행한 가로선 4개와 세로선 5개로 이루어진 바둑판 모양의 도형이 있다. 눈에 보이는 선들만을 이용하여 만든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눈에 보이는 이 선들로 사각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거 만들려고 하나, 이렇게 이런 걸 세겠습니다. 이런 걸.
그럼 얘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이 직사각형을 구성하는 게 바로 가로선 두 개네요. 됐죠? 이 직사각형을 구성하는 세로선 두 개가 또 이렇게 필요하네.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세로선 두 개와 가로선 두 개만 있으면 걔네들이 크로스 되면서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를 셀 수가 있어. 카운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사각형이라는 사각형은 다 만들어 보자. 사각형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가로선 두 개와 세로선 두 개가 필요하네요. 가로선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네 개의 가로선 중에서 두 개의 가로선을 초이스합니다. 그리고 일이 안 끝났겠죠? 그 다음에 세 개의 가로선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세로선 중에, 그치? 몇 개의 세로선을? 두 개의 세로선을 초이스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죠? 계산해볼까요? 계산은 일단 6, 10, 60이에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직사각형들을 다 세지 말고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만 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이스를 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두 개를 초이스했는데 이거 두 개를 초이스를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셀 수도 있죠. 자, 이 경우는 뭐 해줘야 돼? 자, 빼줘야겠죠. 그때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때 오지게 많이 했다.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은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래서 4 곱하기 3이에요. 잘했어. 그 다음에 선생님,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은요. 하나, 둘, 이렇게 했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센 다음에 하나씩 줄여주면 돼. 하나씩 줄여주면 3 곱하기 2 떠요. 또 하나씩 또 줄이면 돼. 또 줄이니까 2 곱하기 1 떠요. 또 하나씩 또 줄이니까 1 곱하기 0이 뜨거든? 자, 0이 떴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하나씩 줄여주면 돼. 이거 중학교 때처럼 어떻게 좀 쉽게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깔끔하게 계산을 하면 정사각형의 개수를 아주 빛의 속도로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 싹 더하니까 얼마야? 22죠? 그럼 내가 원하는 직사각형에서 뭘 뺀다?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니까 그대로 가니까 38이라는 욕 나오는 숫자네요. 아주 깔끔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대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8번. 테마 8번을 보니까 적어도 뭐뭐를 포함하도록 뽑는 수. 적어도 뭐뭐를 포함하도록 뽑는 수. 자, 얘는 문제에서 남자 4명과 여자 4명, 총 8명 중 3명을 뽑고자 한다. 이때 적어도 남자 1명이 포함되도록. 자, 적어도. 순열 시간에도 많이 다뤘는데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을 의심해 보라고 했어. 자, 근데 항상 여사건인 건 아니야. 여사건을 의심하라고 했지 여사건이 100%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건 여전히 조합에서도 유효해.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남자 4명과 여자 4명, 총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뽑는데 근데 적어도 남자 1명이 포함되도록이 무슨 얘기냐면 남자를 1명을 뽑고 여자를 몇 명? 2명을 뽑는 경우. 남자를 2명을 뽑고 여자를 1명 뽑는 경우. 그리고 남자를 몇 명 뽑고 그렇지 3명을 뽑고 여자를 몇 명 뽑는 경우. 0명 뽑는 경우가 있어. 이걸 구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건 물론 내가 만든 예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그래서 이거 그냥 구하시면 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선생님? 남자 1명을 뽑겠대요. 4명 중에 1명을 뽑고 일 안 끝났죠. 여자도 4명 있었으니까 4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중에서 2명을 뽑고요. 여자 중에서 1명을 뽑으면 돼. 됐죠? 아니, 남자 중에서 3명 다 뽑으라고 했으니까 남자 중에서 3명 다 뽑고 그냥 끝내면 돼요. 여자는 건들 필요가 없어.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것도 물론 졸라쉽고 이것도 졸라쉽고 이것도 졸라쉬워서 싹 뭐 하면 돼? 더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연습하는 거니까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을 의심해 보자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8명 중에 3명을 뽑는다면 그걸 8C3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됐죠? 8C3이라고 말할 수 있어. 8C3이라고. 근데 8C3 중에는 얘네 3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지. 그게 뭐야? 남자를 뽑지 않고 여자를 몇 명 뽑는 경우. 그렇지. 3명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C3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네들이지만 나는 얘를 구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이다. 됐죠? 그래서 얘네가 다 있으면 8C3인데. 그치? 얘네들만 구하고 싶어서 얘를 뭐 해주면 돼? 제거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4C3을 빼준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적어도를 연습하는 개념 연습이죠. 그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데 8C3 이게 56이에요. 56 하려다 이게 욕먹었다는 거. 이게 56이에요. 해볼까요? 8, 7, 6을 3, 2, 1로 하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8, 7, 56. 그래서 이것도 7, 5, 35처럼 선생님이 며칠 나다가 이거 너무 억지여가지고 애들한테 욕이라는 거 다 처먹어가지고. 근데 선생님 외우고 있죠. 8, 7, 56. 내가 만들었으니까. 8, 7, 56. 미안. 아무튼 여기서 얘 뭐 한다고요? 이렇게 44, 4. 1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고스트, 고스트, 스케어. 4. 그래서 56에서 다 빼니까 결국은 얼마였다? 52였다. 그래서 깔끔하게 52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정리 1이었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개념 정리 2를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할과 분배. 분할과 분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육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바뀌었어. 원래 옛날에 얘는 이제 좀 분할과 분배 해가지고 막 SNK, PNK 해가지고 막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개념이었거든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냥 내용은 좀 어려운데 문제는 좀 쉬웠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조합으로 이렇게 뚝 내려오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딱 하나의 개념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할과 분배가 뭔지를 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보기 두 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기. 10명의 사람이 있다. 이들을 5명, 3명, 2명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놈을 5명, 3명, 2명으로 나눈다는 게 10명 중에서 일단 5명을 뽑아줍니다. 됐죠? 일 안 끝났어요. 그럼 10명 중에서 5명을 뽑았으니까 저기 5명이 남아있었을 거 아니야? 그 5명 역시 또 3명, 2명으로 나눠야 되니까 5명을 또 3명으로 또 뽑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2명이 남겠죠? 그럼 2명을 가지고 또 2명을 뽑아서 마지막으로 2명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 여기서 누가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얘가 엄청 중요해요. 자,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도 그래요. 이걸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걸 안 쓰는 사람은 자기가 안 쓰는 거지. 이거 학생들한테 처음에 강요하면 안 돼요.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 곱하기 1이거든. 이 곱하기 1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1은 곱하나 말하니까 그냥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뭘 안 했는지 식을 보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계산이 갑자기 탁 멈춰 이렇게 꼬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식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곱하기 1이 나왔대. 이건 쓰나 마나니까 그냥 안 쓸 거야. 또 뒤에 막 계산을 하다가 곱하기 1이 또 나왔어. 쓰나 마나니까 안 쓸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카운팅을 하고 진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1이 나와도요, 항상 여러분들은 쓰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10명을 5명, 3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명을 5명, 3명, 그리고 2명으로 분할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오케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2명으로 분할하는 이 작업까지 같이 했다고. 이걸 꼭 써주셔야 돼. 됐죠? 근데 이러고 나면 이제 1번은 끝이야. 10명 중에서 5명 뽑고 남아있는 5명 중에서 3명 뽑고 그리고 남아있는 2명 중에서 2명을 뽑고 나면 이 10명이 5명, 3명, 2명으로 예쁘게 나눠진대요. 됐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걸 보면 이건 좀 재밌어. 10명의 사람을 4명, 4명, 2명으로 분할해보자. 자, 똑같은 얘기네요. 그럼 선생님 얘도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일단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4명을 뽑아서 일단 4명을 만들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그치? 4명을 뽑아서 또 4명을 또 만들고요. 그리고 2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마지막으로 2명을 만든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됐죠? 근데 여기까지 오고 나면 이게 답이 아니야. 이걸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 안에는 중복이 있어. 근데 어떤 중복이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 뽑고 남아있는 6명 중에 4명 뽑고 그리고 2명 중에 2명 뽑았잖아요. 무슨 중복이 있다는 거죠? 자, 10명의 인간을 선생님이 A, B, C, D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1, 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러니까 10명의 인간에 이름을 준 거야.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 2 이렇게 이름 준 거야. 됐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하얀색 글씨대로 한번 뽑아볼게요. 처음에 A, B, C, D를 뽑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뽑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를 뽑았다고 생각을 하자. 자, 이 하얀색 글씨 10C4, 6C4, 2C 얘는 이거를 카운팅합니다. 한 가지, 한 개 이렇게 카운팅한다고. 근데 이 흰색 글씨 안에는 얘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처음에 뽑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뽑고요. 그리고 A, B, C, D를 그 다음으로 뽑고 그리고 1, 2를 뽑는
얘도 카운팅을 해요. 이 하얀색 글씨는 요 밑에 있는 노란색도 카운팅해. 빨간색 또 한 가지, 노란색 또 한 가지 이렇게 카운팅한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빨간색과 노란색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같은 거야. A, B, C, D 한 묶음, 기억, 니은, 디귿 한 묶음, 그리고 1, 2 한 묶음. 내가 10명을 넷, 둘로 지금 분할한 거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카운팅을 한다고. 누가? 이 흰색 글씨가. 이게 왜 중복이 발생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4명을 뽑고 4명을 뽑고 있어요. 두 그룹의 뭐가 똑같아? 인원수가 똑같죠. 두 그룹의 인원수가 똑같죠. 이게 4, 4로 똑같다는 게 두 그룹의 인원수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나는 그냥 뽑기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하얀색 글씨 자체가 어떤 연산을 진행하고 있냐면 뽑히는 순서를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 줄을 좀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4명 뽑는 순서, 그 다음 4명 뽑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명 뽑는 순서, 이 순서를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흰색 글씨가. 그래서 처음에 A, B, C, D를 뽑고 그 다음 기억, 니은, 디귿을 뽑고 그 다음에 1, 2를 뽑는 거, 이거랑 처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 A, B, C, D, 그 다음에 1, 2를 뽑는 얘를 다르다고 인지하고 카운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두 놈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게 같은 거란 말이죠. 그쵸? 이 중복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요? 4명. 즉, 두 그룹의 인원수가 똑같다. 근데 두 그룹에 뽑히는 순서를 이 흰색 글씨는 고려하고 있잖아. 그치? 일단 고려를 해놓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들한테 가서 말하는 거야. 첫 번째 그룹이랑 두 번째 그룹에 뽑히는 순서는 고려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두 그룹에 뽑히는 순서는 줄 서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두 그룹에 뽑히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팩으로 나눠준다.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분할이야. 요게 좀 어려워. 요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12명의 인간이 있었거든? 이 12명의 인간을 편하게 4명으로 분할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12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4명을 뽑아요. 그럼 8명이 남는데 8명 중에서 4명을 또 뽑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4명 중에 4명을 모두 다 뽑아줍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중복들이 있겠죠.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뽑히고 여기에 A, B, C, D가 뽑히고 여기에 1, 2, 3, 4가 뽑히는 것도 얘는 카운팅을 하겠지만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뽑고 여기에 1, 2, 3, 4를 뽑고 여기에 A, B, C, D 이런 걸 뽑는 것도 카운팅을 하겠지만 여기에 1, 2, 3, 4 여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여기에 A, B, C, D 이것도 카운팅을 하겠죠. 괜찮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다 똑같은 거잖아. 그치? 얘네들의 중복이 발생한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 4명 세 그룹의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세 그룹에 뽑히는 순서를 지금 고려하고 있죠. 세 그룹에 뽑히는 순서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 흰색 글씨가. 그치? 근데 그 세 그룹에 뽑히는 순서는 고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뭘로 나눠준다? 그렇지. 세 그룹아 너네가 뽑히는 순서는 고려하지 마.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해줘야 분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쵸?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 세 그룹, 여러분 지금 내가 세 그룹만 했죠? 10명을 다섯 명 셋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할했고 얘도 세 그룹으로 분할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세 그룹으로 분할했잖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요놈들한테 이름을 주고 싶은 거야. 너가 1반에, 너가 2반에, 너가 3반에, 아니면 너가 A조에, 너가 B조에, 너가 C조에 이렇게 이름을 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름을 준다. 그러면 뒤에다가 그냥 가볍게 뭐만 해주면 돼. 그치? 3팩토리얼 주면 돼.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랑 똑같냐면 이 세 개의 그룹이 이렇게 모여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A, B, C 팻말을 들고 얘네들 앞에 가서 팍 꽂아주는 거야. 너 A조, 너 B조, 너 C조 이렇게. 그치? 그 팻말을 꽂아주는 게 마치 세 개의 단어, A, B, C라는 단어를 얘네들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거, 줄 세워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분배라는 개념은 얘네들의 이름을 준다. 이 조에 이름을 준다고 해서 뒤에다가 3팩을 요대로 그대로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조에 이름을 주고 싶다? 그럼 그대로 뒤에다가 3팩을 곱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조에 이름을 주고 싶으니까 3팩을 주면 되는데 제발 얘 좀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어차피 둘이 약분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경우의 수에서의 1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설령 이렇게 약분이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쓰세요. 끝까지. 이거를 한번 맞들리잖아요. 이거 암산한다고 해가지고 암산한다 셈 치고 이거 안 쓰고 하면 굉장히 자기 본인한테 희열을 느끼나?
얘는 그냥 뭐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되지 뭐. 정말 해선 안 돼. 정말 해선 안 될 말도 안 되는 암산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끝까지 다 쓰세요. 알겠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나는 중복을 어디서 까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분배를 하고 있어. 조에 이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맨 뒤에 3팩을 곱해야 된다. 이것까지 끝까지 써야 돼. 경우의 수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났는데 문제가 항상 분배를 한다고 해서 뒤에다가 3팩을 주는 건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애새끼들을 이렇게 5명, 3명, 2명으로 분할을 한 상태인데 자동차에다가 얘네들 태우고 싶어. 근데 자동차가 5인승, 5인승, 2인승이 있는 거야. 그치? 5인승, 5인승, 2인승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얘네들을 이제 그 차에다 태우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냥 차에다가 애새끼들을 뿌리면 되니까 그냥 3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2인승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기 못 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배를 할 필요가 없이 얘네 둘이 뛰어가요. 2인승 차, 와, 스포츠카다 하면서 졸라 뛰어가, 얘네 둘이. 얘네 둘밖에 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얘네들은 먼저 그 2인승 차에 탔을 테니까 나머지 얘네 둘만 뭐 해주면 돼? 그치? 2팩토리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분배를 한다고 해서 항상 여기가 3팩토리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고 내가 분할만 해도 알아서 얘 이름이 정해진다 하면 걔 이름 정해주고 남아있는 놈한테만 분배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분할과 분배에 대한 얘기고 이걸 굳이 뭐 일반화로 시켜놓은 얘기가 얘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주시기만 해도 그냥 알아서 다 해결이 되겠네요. 그쵸? 요렇게 약간 요런 느낌. 뭐 이건 뭐 책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이제 대진표인데 대진표만 나오면은 굉장히 작아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대진표를 좀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대진표는 선생님이 말하는 요것만 기억을 하면 이제 대진표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짜. 대진표를 작성하는 문제에서는 일단 다음의 경우가 같은 경우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이건 기본인데 대진표가 있으면 여기 A팀이 있고 여기 B팀이 있어요.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 그러니까 A팀, B팀이 이렇게 있는 거랑 A팀, B팀이 이렇게 있는 거랑 이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냥 A랑 B랑 지금 싸우겠다는 얘기고 얘도 A랑 B랑 싸우겠다는 얘기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예를 들어볼까? 우리나라는 한일 월드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은 이란 월드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국을 먼저 쓰기로 해가지고 이제 한일 월드컵이라고 코리아 재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튼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쵸? A랑 B랑 맞짱 뜨겠다. B랑 A랑 맞짱 뜨겠다. 일단 대진표에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2명이 있어. 2명을 이 대진표에 박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네들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2명이 여기 서 있기만 하면 알아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방법, 얘네들이 똑같은 대진표다라는 사실을 일단 인지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경우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대진표 2개를 내가 이렇게 딱 띄워놨는데, 여러분 좀 그렇죠? 이게 대진표가 이게 참 그런데 이게 참 그렇죠? 그래요, 지금. 자, 이게 왜 없을까? 혹시 책에도 없으면 요거 좀 해주세요. 생각도 안 했는데. 왜 이게 없지? 이렇게 대진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승,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승. 자, 이런 대진표를 작성하는 거 또는 이런 대진표를 작성하는 거. 근데 대진표가 이게 똑같은데? 아이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PPT를 만드시는 분이 뭐 실수한 건 아니고요. 뭔가 그림을 혼동해가지고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진표를 만들고 싶으면 이거 2개 이게 다른 거야. 요런 걸 이제 대진표의 최소 단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대진표의 최소 단위. 요 앞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는 최소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단위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거. 그냥 이거.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대진표라는 걸 만나게 되면 요 뒤에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조건 어디가 보이냐면 요런 게 보이게 돼요. 이렇게. 이게 최소 단위야. 대진표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대진표에서는 얘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야. 얘보다 더 낮은 단위는 없다. 얘도 대진표는 요걸 보는 거야. 얘보다 더 낮은 단위는 없다. 이게 바로 최소 단위다. 얘보다 지금 더 낮은 단위가 있다면 그게 바로 얘일 텐데 얘는 최소 단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밑에 그냥 알 바 없어. 관심 없는 단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여기까지가 최소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이 대진표의 최소 단위다. 그럼 대진표의 최소 단위를 왜 써놨냐? 이렇게 대진표의 최소 단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곱하기 3 하면 돼요. 대진표의 최소 단위를 만난다고요? 그냥 곱하기 3을 해주면 돼요. 그럼 뒤에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대진표의 최소 단위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보이지?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돼요. 자, 이제 설명해 볼까요? 대진표의 최소 단위를 만나면 왜 곱하기 3을 하면 되냐면 일단 여기에 인간이 3명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인간이 3명이 있어. 얘네들을 이제 이 대진표에다가 박아버리고 싶은 거지. 그치?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3명 중에 한 명 대가리를 팍 치는 거야. 뒤에서 대가리를 하나 팍 쳐. 좀 폭력적인 얘기인데. 그러면은 맞은 애가 어떻게 하겠니? 뛰어갑니다. 대가리 팍 맞고 뛰어가. 그러면 안 맞은 애 둘이서 이렇게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둘이 싸우기 시작한. 이야, 스포츠야, 스포츠. 둘이 막 싸우기 시작해. 그쵸? 그런 다음에 이긴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겼다! 이러고 뛰어갑니다. 누구 잡으러? 아까 뛰었던 애. 제일 처음에 뛰었던 애 걔를 쫓아가. 그래서 둘이 만나서 또 싸우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이 대진표야. 3명 중에서 한 놈 대가리를 팍 쳤더니 얘가 뛰어간다. 그리고 얘네들이 막 싸우기 시작해. 그리고 이긴 애가 올라가서 얘랑 다시 싸우는. 바로 이 느낌. 3명 중에 한 명 대가리를 팍. 3명 중에 한 명 대가리를 친다. 이게 바로 뭐야? 3이죠. 그래서 이 대진표, 이 최소 단위를 만나면 그냥 곱하기 3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 돼요. 이 3명을 여기다가 박는 방법이 3이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4명이 있는 거야. 4명이. 4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4명 중에 한 명을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얘가 나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는 거야. 내가 얘가 됐어. 그럼 얘한테 이제 물어볼게요. 야, 너 누구랑 처음에 싸울까? 그럼 얘가 고르겠죠. 얘네 셋 중에서 한 명을 자꾸 막 패기 시작해. 스포츠야, 스포츠. 막 패기 시작해. 그럼 얘도 막 삐시가 하면서 같이 싸우겠지. 얘가 셋 중에서 한 명을 잡고 졸라게 패면 나머지 2명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둘이서 또 졸라 싸워요. 그게 바로 이거야, 이거. 오케이? 4명 중에서 한 명을 나라고 생각하고 얘가 졸라게 한 명을 패. 패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멀뚱멀뚱 구경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싸운단 말이야. 그럼 둘이서 졸라 싸워서 이기는 애 2명이 있겠죠. 배틀그라운드 하는 거지 뭐. 둘이서 또 싸우는 거야, 위에서. 그리고 이긴 애가 최종적으로 올라가겠지. 바로 이게 이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 4명 중에 한 명을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싸우는 상대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다. 그치? 3가지다. 그래서 3인 거야. 여기 곱하기 3이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4명이 있기만 하면 이 4명을 이 대진표에 박는 방법이 뭐라고요? 3가지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본 단위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대진표의 최소 단위는 이 2개의 그림인데 이 2개의 그림이 나오면 그대로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개수만큼 3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지금 7명을 이 대진표에 박을 해.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소 단위가 보일 겁니다. 최소 단위가 이렇게 2개가 보일 거야. 그러면 곱하기 3 곱하기 3 해놓으면 돼요. 됐죠? 이건 마지막으로 써도 되고 처음부터 써놔도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7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7명을 4명, 3명으로 분할하는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7명을 4명 그리고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분할하는 작업을 먼저 해줘요. 근데 여기가 4명이고 여기가 3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도 알아서 4명, 알아서 3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4명이 있고 여기에 3명이 있는 거야. 근데 대진표의 최소 단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대진표에 집어넣는 방법이 바로 3가지고 또 3명을 여기다가 대진표 집어넣는 방법이 3가지다 해서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쵸? 이게 아주 촉깔끔한 답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심하게 바꿔볼까? 야, 심하게 바꿔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대진표를 졸라 길게 그려봐. 졸라 길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진표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게 없어. 내가 아무리 막 더럽게 꼬아도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대진표 하나를 만들었어. 자, 일단 이렇게 대진표를 만나면요. 최소 단위의 동그라미 칩니다. 최소 단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다고. 최소 단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자, 동그라미 몇 개? 3개. 동그라미 3개니까 마지막에 뭐 하겠다는 거야? 3을 3번 곱하니까 27을 곱하겠다고요. 그냥 끝.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큰 틀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가운데를 툭 잘라서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을 일단 크게 나눠줘. 그러면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이었으니까 12명 중에서 4명 뽑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건 4명 뽑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 3명 있고 여기 3명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2명 중에서 일단 7명 뽑고요. 맞죠? 그 다음 남아있는 5명 중에서 몇 명? 그렇지. 5명을 뽑는 작업까지 먼저 해. 그럼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니까 지금 인원수가 똑같진 않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7명이 모이게 된 거고 여기에 몇 명이? 5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지나가는 거죠. 7명을 다시 몇 명으로? 그치. 4명. 3명으로 또 분할을 해주면 여기 이제 4명 된 거고 여기 이제 3명 된 거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몇 명이었어? 이거 5명이었잖아. 5명을 몇 명으로? 그렇지. 2명, 3명 남아있는 것도 3까지.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요게 2고 요게 3이니까 뭐 내비두면 되죠. 그래 놓고 나서 마지막 27을 곱하면 대진표가 쭈르락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분할만 열심히 쳐주면 마지막에 이제 대진표의 최소 단위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3을 요란하게 곱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어떠한 대진표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아주 멋지게 답을 낼 수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조합 개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합 개념을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 조합에 관련된 필수 예제를 풀고 여러분들 경우의 수에 성큼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개념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